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윤석열과 초박빙을 이루더니 결국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여론조사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이 3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4%, 윤석열이 41%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뒤이어서 안철수가 12%, 심상정이 4%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서는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가 51%로 지난주보다 1%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 러우 사태를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평화를 잘 유지하고 외교 안보를 잘해왔는지, 얼마나 훌륭하게 방역을 잘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무선 90%, 유선 10% RDD 방식으로 인터뷰를 했고 응답률이 15%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결국 투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국민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오늘 저녁에 있을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선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한편 하루도 거르지 않고 터져나오는 윤석열 아내 김건희 의혹 정말 끝도 없습니다. 논문 표절부터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거기에 주가 조작까지, 거기에 과거 의혹까지 이렇게 많은 흠결이 있기도 정말 힘들 텐데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활동했다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습니다. 헤럴드 경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는 2011년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 원우 수첩에 자신의 이력으로 코바라 콘텐츠 공연 기획 및 콘텐츠 사업 대표 이사라는 직함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라는 직함을 기재를 했습니다. 김건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해당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이 시기는 현재 주가 조작 시기와 맞물리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원우 수첩은 해당 과정을 들었던 수강생과 교수진이 공유하는 연락처 모음으로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주가 조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재직했다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명을 통해 무보수 비상근직이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오래전 일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역시납니다. 무보수 비상근직이라는 직함 참 정말 잘도 이용해 먹습니다. 지난 게임산업 콘텐츠 협회에서도 무보수 비상근직이라더니 똑같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왕 하는 김에 대기업 이사로 써놓고 다니지 그러십니까? 그래놓고 또 문제되면 무보수 비상근직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참 쉽고 편하게 삽니다. 도이치모터스에도 김건희가 이사로 공식 등재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보다 이렇게 대단한 가족 처음 보죠. 그런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현직 기초단체장인 군수에게 윤석열의 국민의힘에서 선대본부, 총괄본부, 스마트 건설본부 특보에 임명했다라는 웃기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송기섭 진천군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눈을 의심케 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저를 국민의힘 특보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이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 소속 군수로서 연일 200명 이상 발생하는 오미크론과 사투를 벌이는 등 군정에 매진하고 있다. 상대방 동의도 없는 막무가내식 문자 메시지는 코일과 싸움에서 어렵게 버티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허탈하게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러 경로로 추천이 이루어져 온라인 임명장이 오인 발송이 됐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지들이 연락처 구에다가 대량으로 뿌려놓고 무슨 경위를 파악한다고 개아리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다 털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이 호남에 각 집집마다 손편지를 대량 발송한 일이 있었죠. 개인정보라는 것은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 또는 회사 이름 등 다른 나머지 하나가 추가가 되면 이게 개인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듯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손편지를 보내서 호남인들이 분노를 했었죠.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윤석열이 이렇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남발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대체 뭐 하는 것이며 검찰과 경찰은 대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두고 현재 당대표인 이준석과 개인정보 담당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현재 고발한 상태입니다. 행여나 말입니다. 우편으로 이런 것이 오게 되면 바로 오토바이 퀵 또는 택배 후불로 국민의힘에 그대로 되돌려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낸 비용보다 받는 비용이 수십, 수백 배는 더 나와야 정신들을 차릴 것입니다. 자, 한편 어제 오마이뉴스가 삼부토건 비리를 봐줬다는 의혹이 담긴 조시연의 녹음 파일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 파일에는 윤석열이 삼부토건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걸렸는데 윤석열이 3번 다 봐줬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고양지청장 할 때 그리고 대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봐줬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님에도 역시 기레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원내대표는 수상한 땅과 돈의 흐름 그 끝에는 늘 특수검사 윤석열이 있다면서 윤석열의 검사 시절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삼부토건 비리를 봐줬다는 증언이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후계자이자 윤석열 후보와 호영오지 않은 사이인 조시연 씨 입에서 나왔다. 삼부토건은 2005년과 2013년도에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한 번은 불기소, 한 번은 불구속 기소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건설업자와 스폰서 검사라니 영화 부당거래의 실사판을 보는 것 같다. 이들에게 성렬이 형은 검사가 아닌 비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마술사였다. 어떻게 이런 후보가 금융시장 선진화와 부동산 개혁을 논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사회에 공정과 상식을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외면을 받기 전에 검찰은 성역 없이 해야 할 일을 해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특검 말고는 대한민국은 답이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다시 한번 토론회를 통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도 윤석열이 정의로운 검사라고 망상에 빠져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데 토론회를 통해서 확실히 그 낯가죽을 좀 벗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몇 년째 이 본부장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도 처벌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